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들, 그리고 숲은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아도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1층에서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다층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숲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다양한 식물들이 그리고 생명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자연 서식지처럼 그냥 그 계량, 모종 배추, 무, 쪽파 뭐 이런 것들을 심는 그 밭 한켠에 자연 서식지를 이렇게 그대로 보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곤충들이 뭔가를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밭작물을 갉아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한 역병이 생기면 사실은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건데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식물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들깨는 자기가 나고 자라고 계속 이곳에서 자연적으로 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들깨꽃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양배추를 갖다가 모종을 팔길래 한번 심어봤거든요. 그때 현재까지 갉아먹지 않았죠. 저는 약을 전혀 치지 않거든요. 천연 농약조차도 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숲처럼 들처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를 해본 거죠. 저희 집에 어성초가 있길래 이번에 화단정 텃밭 정원 그 정리를 하면서 한번 어성초가 많아서 옆에다 심어봤는데 해충 피해가 현재까지 양배추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어성초만 심으라는 게 아니라 양배추의 해충을 멀리하기 위한 어떤 작물들 주변에서 식물이나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도 꽤 많아요. 항상 우리는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서 그게 아주 없어질 때까지 다 그냥 뽑아다가 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식물 보면 여러 가지 과를 분류한 게 있거든요. 그 과에 맞는 지속 가능한 다년생 성격의 그걸 심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뒤늦게 계량 무를 씨앗이 많아서 이제 심어봤어요. 지금 막 열고 있죠. 이거는 어떤 먹기 위한 목적보다는 양배추가 벌레가 워낙 많으니까 그곳에 달려드는 곤충들의 먹잇감으로 이제 이렇게 식물을, 그러니까 무를 재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덩달아 이제 뭐 들깨도 그런 역할을 하죠. 예, 해충을 예방하는.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원래 이곳에서 자라고 난 달래를 쭉 이제 심었었는데 여기에 좀 몰려 있네요. 그 다음을 이제 가서 보면 배추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노지거든요. 그냥 재배를 해본 거예요, 한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갉아먹지는 않았지만 계량 배추가 워낙 자기 외부 저항성이 약하게끔 다 이렇게 계량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유한 그 외부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토착화된 토종 씨앗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고유한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해충 피해도 안 받고 그리고 또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이 된 음식에서는 이제 고유한 그런 성질을 드러내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그 홍합 껍질을 여기다 놨는데 이 현대농업에서는 보면 이 작물들을 하기 전에 석회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밭에다가 넣고 가르라 그러는데, 석회도 인위적으로 개량을 한 거라서 토양에 약간 미생물 같은 걸 훼손하는데 좀 영향을 주고, 저희는 경운하지 않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중간중간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종상에서 판매하는 빨간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배추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갖다가 동반작물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들깨가 또 한몫하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계량 배추를 심었는데 없어졌죠, 그냥. 그래서 저 뒤에는 부추를 제가 이제 갖다가 심었죠. 이렇게 노지에서는 계량 배추가 아무리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재배를 하더라도 곤충의 피해를 이제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지 말고 이렇게 한랭사를 이제 씌워 본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약을 치지 않아야 생물 다양성 회복을 해서 건강한 그 밭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번 한랭사를 씌워봤고, 들깨는 그대로 내버려 둔 거는 이제 동반 작물 함께 심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했죠. 저 안에 지금 계량 배추를 보면 초기에 좀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랭사를 조금 씌워봤는데, 그 이후로는 좀 해충 피해가 덜해서 갉아먹은 흔적이 좀 덜하죠. 초기에 많이 갉아먹고 땅 속에서도 갉아먹는 식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습기에 수분이 유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 풀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풀들을 다 뽑아버리죠. 뿌리채. 근데 저는 생장점만 잘라냅니다. 왜냐면 가뭄이 들었을 때 풀밭 가까이에 있는 그 작물들은 살아났었고, 풀밭 가까이에 자라지 않는 작물들이 다 말라서 죽은 거를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 자연농법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됐는데, 자연농법은 홍천 지구학계의 최성현 씨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이 가뭄에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온전하죠? 제가 이거를 한랭사를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뭄 피해도 없었고, 초기에만 이렇게 제가 심었었죠. 물 흠뻑 주고, 그 뒤로도 물론 꽤 많이 비가 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올해 배추 농사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온전하게 그대로 있죠. 이 쪽파도 이제 동반작물이라서 같이 심었고, 저 뒤에 무도 무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배추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수엽도 있고, 뭐 저기 애기똥풀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 풀씨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죠. 예. 그래서 원래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놉니다. 뭐 이렇게 한랭사를 씌워서 씌우니까 구태여 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약은 저희 몸에 그대로 오고 땅을 다 훼손하고 생태계를 완전히 다 훼손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치지 마라. 자기가 먹을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자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는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먹는 건 사실은 안 친다고 하시거든요. 벌레가 먹어도 상품성 때문에 벌레를 먹으면 안 되니까, 구멍이 난 걸 안 되니까 좋은 것만, 보기에 좋은 것만, 근사한 것만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대로 제가 최소한의 생물 그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배추하고 동시에 심는 것들만 같이 심은 거예요. 같이 몰려서 가장자리에 쪽파를 심었고, 이 쪽파는 용문 5일장에서 할머니가 파시길래 그냥 심은 건데, 이건 계량 종자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배추 그대로 있죠. 무도 마찬가지로, 예. 무가 이제 배추한테 오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땅속에서 어떤 땅속 곤충들이 올라와서 갉아먹는다고들 하는데, 그 안에 뭔가 먹을거리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저기에 이제 그 금전화도 이 동반식물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심어본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풀들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걸 계속 뽑아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먹이가, 곤충들이 먹이를 여기로 가요. 저도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좀 이 배추 모종이 어느 정도 외부 저항성도 좀 익히고 좀 커지면 한랭사 일부를 한번 열어볼까도 생각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 유지가 될지. 지금 모종을 심을 때, 그러니까 모종을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종은 8월 말부터 사서 9월 초순까지 심어야 돼요. 다 녹아요. 가물고. 그래서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이거 사서 9월 초에 심었죠. 예, 그리고 땅을 깊이 팠어요. 그래서 물이 흠뻑 들어가게. 왜냐면 두둑 우유를 넘치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 탄소질 성분도 좀 섞었어요. 낙엽이나 왕겨 상관없습니다. 꼭 왕겨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스펀지 역할을. 그 밑에서 그렇게 잡아주고 있고, 위에서는 이렇게 왕겨가 지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가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이제 여기 요 녀석은 이미 씌우기 전에 갉아먹은 녀석이에요. 예. 이쪽은 이제 배추 모종이 없고 그냥 무하고, 이거 다 개량 무 씨하고 이제 쪽파를 심은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지피식물이 땅 위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햇살에 가물지 않게끔 이제 하죠. 그리고 특히 올해 이렇게 기는 식물들, 덩굴성 식물들이 꽤 많이 눈에 보였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제가 시중에서 무 모종을 팔길래 저기 무 모종을 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싹이 이제 나기 시작한 무는 그대로 씨앗만 이렇게 뿌려서 제가 이 배추 주변에 이제 한번 더 이식을 해서 한번 심어 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연 농약도 전혀 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이 막 회복되는 게 느껴지죠. 저희가 여기를 한번 쳐냈잖아요. 일체 뭐 손을 안 대고 여기다 밀을 심었었거든요. 토종 씨앗에서 토종 씨드림에서 씨앗 농가, 전국의 밀 씨앗 농가들 이렇게 모집할 때 저도 저희 양평 참밀을 심고 싶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밀을 이제 그 최종활용을 심고 풀을 쫙 뺐죠. 그걸 베고 내버려 뒀어요. 왜냐면 양산을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쉬어야 되거든요. 땅도, 이 돼지 어머니도. 그래서 그대로 놨더니 이제 그것이 수그러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풀들이 이제 상당히 왕성하게 있었죠. 거의 수확 후에 한 3개월 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회복을 하라고, 땅도 휴식을 취하면서.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풀들의 이름 모를 풀들, 헤아릴 수 없는 풀들의 뿌리채 뽑는 게 아니라 생장점만 잘랐더니 이렇게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이 다양한 그 식물들이 또 그 배추가 성장할 때 도움을 줘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랭사를 씌워서 전혀 어떤 약도 치지 않고 이렇게 한 계량 배추 중심으로 한 모종 재배 한랭사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랭사 중에서 한 줄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야생성 있는 어떤 상태에서 자랄 수 있게 한번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지금 여기 보면 막 곤충들이
꽤 많이 갉아먹거나 곤충 피해가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곤충의 먹잇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식물들은 사람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지구에 출현해서 진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그 식물들의 위대한 전략을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올해 더우니까 뽕나무가 엄청 많이 막 땅속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막 올라왔거든요. 보면 여기 다 갉아먹었죠. 뽕나무들이. 자기가 곤충의 먹잇감이 돼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약을 막 치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밭에서도 보면 작물 중에 어떤 작물이 자기가 모든 곤충을 유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죠. 지금 저기 저 밭을 보면 저 이웃밭이거든요. 여기는 단일 재배를 해요. 계속 경륜하면서. 예.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제 농사를 져서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한 줄 한 줄씩 분명히 동반 재배를 해서 얼마든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약 수시로 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요수 엄청나게 뿌리시고, 농업인들은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농업인들 중에서도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반 재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성공 사례도 외국에서 일단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야생성 있는 들처럼 한랭새를 씌워서 일단은 좀 홀로 설 때까지 씌워서 재배를 한번 해보았는데, 비교적 가뭄 피해도 없고,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풍부하니까 사실은 계량 배추에 들어가지 않죠. 먹을거리가 풍부한 숲과 들은 구태 곤충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혹여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는 거죠. 다층 구조로 된 숲, 그 다음에 다층 구조로 된 들, 그게 앞으로 가뭄을 예방하는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치지 마세요. 천연 약도. 자금 농사는 자금 농부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는 환경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먹을 것들은 약을 치지 않으니까.